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 대표 에듀테크 전시회 에듀테크 코리아가 코로나 비대면 상황 속에서 전면 온라인 전시로 운영되었습니다. 저희 XR 산학연구회 XR넷에서는 미래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연계 가능성을 찾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번 에듀테크 온라인 전시 자체가 현실을 가상 공간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디지털 트윈으로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전시관은 아직 방문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전시 기간 동안 포럼을 수강하였는데요. 매일 공개 세션만 약 15개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양과 굉장한 섭외력을 자랑했습니다. 미래교육, 디지털 혁신, 교육평등, 학습 트렌드 등을 주제로 실제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과 에듀테크 관련 분야의 사업 진행자분들이 에듀테크의 현재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포럼 주요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AI 교육과 비대면 수업, 에듀테크 속의 교육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적입니다. 학생 한 명에 대한 1인형 맞춤 교육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목받으며 가장 크게 발전 중인 AI 활용 교육과 다르게 화상 방식의 완전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 이후의 환경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약간은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VR, AR,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 등이 포스트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그 이후로 흔히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 아이들이 집중을 못할 것이다, 학습 태도를 교육자가 조절할 수 없어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등과는 좀 다른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교육기관, 교육자와 기술의 거리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교육을 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이들이 해당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육자 스스로가 자신의 교육인이 아닌 기능인처럼 느끼게 되는 고민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를 익히고 활용하는 일이 온전히 교육자 개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에듀테크 활용 교수법이 교사의 필수 역량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현재의 에듀테크 서비스들은 다소 사교육 중심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의 세분화입니다. 단순히 신기술을 활용하는 학생과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국가, 지자체, 학교, 선생님, 학부모 등으로 각 단계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의 보편가치인 평등이 지켜질 것인가가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벌써도 에듀테크 시장이 사교육 쏠림 현상으로 교육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교육에서의 디지털 교육이 강조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체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가 필수적임에도 단편적으로 교육 현장의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포럼에서 교실 속 에듀테크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AI 기술이 감성, 전인 교육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발전의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듯 에듀테크가 교육 소외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교육자로 하여금 대체가 아닌 더욱 풍부한 교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쓰인다면 그 가치와 효과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다가온 현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일이겠죠. 포럼에서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저희는 산업적 관점에서 그 현재를 이제부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교육 소외층을 줄이고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에듀테크의 청사진이 많은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의 인도와 중국에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 시장을 좀 더 세분화하여 들여다보겠습니다. 해당 접근법은 2021년 이호건 님의 연구 내용을 따랐습니다. 에듀테크는 차례로 교육과정 설계, 교재 개발, 교육용 기자재, 강의실, 기자재, 운영관리 시스템 등 교육의 곳곳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교육기관 중심으로 사업화하는 곳이 상단의 유럽과 중국이고, 미국은 공교육화보다는 플랫폼 비즈니스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띈 한국만의 에듀테크 서비스 분야라면 단연 맞춤형 사교육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에듀테크의 발전상을 살펴보면 먼저 큰 틀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듀테크를 위해 정책, 기술, 교육, 사회적 환경으로 나눠 그 발전을 살펴보면 정책은 공공에서 개인으로 나아갑니다. 이에 맞춰 기술도 초에는 공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이후에는 데이터의 연결과 활용이 주가 됩니다. 교육은 가상과 현실의 혼합 교육이 일상화되면 체험과 참여를 거쳐 궁극적으로 맞춤형으로 향하고, 사회적 환경 역시 최종적으로는 웰빙 정신건강으로 단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에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재설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욱 종합적인 인프라 조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 내의 세부 산업별 발전을 살펴볼까요? 하드웨어, 콘텐츠, 인프라, 시스템 서비스로 나눠보았습니다. 이 표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산업의 발전보다는 에듀테크라고 하는 큰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요소 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발전하여야 하는 융복합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실제적인 사례로 넘어가 이제는 교실 속 에듀테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극복하려고 한 실제 비즈니스 모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이런 인학회에서 발간한 내용을 따랐습니다. 먼저 엔노토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B2B 대상 스타트업입니다. 비디오 클립형 교육 환경의 소셜 앱의 형태를 결합해 소셜 러닝이라고 하는 참여형 교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비디오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비디오 서비스가 특징인데요. 기존 LMS 등과 통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블루틱입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튜터가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라인 바이 라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블루틱에서 제공하는 스케줄과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교사와 부모들에게 학습의 가이드라인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학생별로 맞춤식으로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듀테크 교육의 걱정을 없애줄 수 있는 사업 모델입니다. 에듀테크가 효과가 있는 걸까라는 의문, 브레인코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 기반 기술을 통해 뇌파를 감지하는 머리띠로 학습자의 실시간 집중도를 측정합니다.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타인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본인 스스로 자기조절 역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상품을 BMI,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축적 발전되면 교육뿐만 아니라 인지 제어의 새 시장이 열리겠군요. 다음은 에듀키인데요. 브레인코와 마찬가지로 성과를 추적하고 행동을 관리해주는데 이 기업은 브레인 머신이 아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학습 관리의 비즈니스 마케팅 프로세스를 접목시킨 점이 참신합니다. 학습 계획을 짜고 이에 따른 결과를 행동 분석 보고서, 비용 자동 계산 등으로 데이터화시키는 것이죠. 학습을 위한 나만의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네요. 시간과 싸우는 우리나라의 공시생 등에게 환영받을 만한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선 기업이 개인의 학습 관리, 자기주도 학습에 초점을 맞췄다면 디베이트 메이트는 집단, 토론형 학습에 집중했습니다. 토론 학습에 특화된 서비스로 이를 위한 교수 역량 개발 프로그램, 리소스, 전문가 멘토링 등의 액티브한 토론 활동을 돕습니다. 현실을 위한 가상의 보조적 역할을 극대화한 모델입니다. 다음은 교육의 파트너로 부모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사업 모델입니다. 이지피지입니다. 영유아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 팁,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상호작용형 게임 방법을 제공해줍니다. 이 앱은 교육자인 부모에게 일종의 길잡이, 큐레이터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자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 역할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기업의 사업 모델 역시 보완자, 큐레이터, 안내자 역할로서의 에듀테크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리파이입니다. 과학 수업을 위한 특화 콘텐츠를 마이크로 타입으로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토론 및 탐구를 위한 일종의 체험 키트 방식의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는 VR, AR 등 실감 콘텐츠 기업들이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오늘의 에듀테크를 짧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포럼 중에 연사분께서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에듀테크 기술은 교육자를 대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뛰어난 교육자를 항상 필요로 한다. 기술을 인간의 대체제가 아닌 인간 활동의 확장으로 바라보면 그 기술이 가져다줄 편리와 효용이 더욱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가 한쪽의 희생과 노력에 비롯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에듀테크를 서비스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교육을 받는 이들에서 눈을 넓혀 교육자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 것인가에 집중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손쉬운 에듀테크 툴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칩니다.